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서울 집값 때문에 욕먹는데 모든 정책을 동원해도 대책이 없다. 누가 한 말이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가 서울 집값은 이제 못하겠다고 백기를 들어버린 겁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출 규제하고 세금 올리고 공급 늘리겠다며 온갖 정책을 쏟아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게 그냥 핑계에 불과했다는 걸까요? 오늘은 이 충격적인 발언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정부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무능을 인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짚어봐야겠죠? 최근 한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 집값 문제는 정책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잘못 아니고 구조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소용없고 규제를 아무리 강화해도 안 되고 세금을 아무리 올려도 서울 집값은 못 잡는다는 얘긴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건 그냥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대선 때는 집값 안정시키겠다며 표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구조적 문제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욕먹을 걸 알면서 이런 발언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욕먹을 걸 알면서도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할까요? 그럼 정부가 과연 모든 정책을 동원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정부가 그동안 내세운 카드들을 보면 꽤나 그럴싸해 보입니다. 첫째, 대출 규제 강화. LTV와 DSR을 조여서 빚내서 집 사는 시대는 끝났다고 했죠. 둘째, 다주택자 세금 중과. 종부세와 양도세를 올려서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했습니다. 셋째, 공급 확대. 3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해서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했고요. 겉으로 보면 와, 정부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싶을 겁니다. 그런데 실체를 들여다보면 참담합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니까 현금 부자들만 더 유리해졌습니다. 집 살 현금 없는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른 거죠. 다주택자 세금을 올리니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결국 세입자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공급 확대 정책은 또 어떻습니까? 3기 신도시 입주까지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지금 당장 짓고 하는 사람들에게 10년 뒤에 신도시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죠. 재개발, 재건축도 규제에 묶여 지지부진하기만 하고요. 결과적으로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20억이 넘고 신축 아파트 청약은 로또 당첨만큼 어렵고 전세가율은 90%를 훌쩍 넘는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모든 정책을 동원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건 그저 전시행정, 정책쇼였고 실질적인 효과는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구조가 문제라고 책임까지 떠넘기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서울 집값을 못 잡는 진짜 원인으로 가장 먼저 내세우는 건 서울 집중구조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서울에 모든 게 몰려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럼 묻겠습니다. 서울 집중 현상이 어제 오늘 일입니까? 서울에는 대기업 본사의 70% 이상, 상위권 대학, 종합병원, 모든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닌가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할 당시에는 이런 서울 집중 구조를 몰랐다는 말입니까? 공약을 발표할 때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말하더니 이제 와서 구조가 문제라며 핑계를 대는 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정부가 이 서울 집중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 분산 정책조차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혁신도시를 만들겠다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놓고는 그냥 방치해버렸습니다. 세종시는 주말마다 서울로 출근하는 공무원들로 인해 유령도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방 이전도 실효성 있는 지원책은 전무해서 진짜 민간 일자리와 산업은 여전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부는 뭘 했어야 할까요?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강제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도권 규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며 지방 대학 육성에 예산을 집중 투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중 단 하나라도 제대로 실행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서울을 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를 욕해야 할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30년 동안 쌓인 문제라고요? 그럼 30년 동안 정부는 대체 뭐 했는데요? 구조가 문제라는 말은 결국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을 감추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정부가 이 구조를 바꿀 의지조차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못 잡는 진짜 원인으로 두 번째로 내세우는 건 공급의 한계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소용없다고요. 아니, 그럼 왜 대선 공약으로 공급 확대를 강조했습니까? 자기들이 했던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 아닙니까? 현실을 한번 볼까요? 정부는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며 수십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듣기에는 좋죠? 하지만 실제로는 입주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리고 위치는 서울 외곽의 끝자락이며 교통과 인프라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강남에 집을 구하고 싶은 사람에게 광명이나 하남에 짓는 10만 호의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강남을 원하는 사람들은 절대 외곽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럼 서울 안에 공급을 늘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맞습니다. 그것이 진짜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서울 안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고 인허가는 질질 끌면서 조합과 갈등만 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되려면 빨라도 10년은 걸립니다. 10년이면 무주택자들은 늙어서 죽을 겁니다. 더 어이없는 건 정부는 분명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말해놓고는 정작 서울 핵심 지역에는 제대로 된 공급을 늘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재건축 속도는 느리고 신축 분양가 상한제는 오히려 로또 청약만 만들면서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한계가 있죠. 당신들이 제대로 된 공급 정책을 펼치지 않았으니까요. 자,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대체 왜 서울 집값을 못 잡겠다는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정부는 이 발언을 솔직하고 현실적인 문제인식이라고 포장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웃기는 소리입니다. 100%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명백한 공약 파기입니다. 대선 때는 집값 안정시키겠습니다 라고 큰소리쳤으면서 이제 와서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둘째, 정치적 멘팅용 발언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미리 우리 잘못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라고 발뺌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현실을 직시한 것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셋째, 실행 의지가 제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겁니다. 구조 탓을 하면서 정작 그 구조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더 황당한 건 대통령이 5년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본인이 가진 5년이라는 임기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않을 거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서울 집값을 잡은 것도 없고 지방 균형 발전 성과도 미미하며 체감할 만한 공급 증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3년도 이렇게 허송세월하다가 임기가 끝나면 구조적 문제라 못 잡았습니다. 다음 정부 몫입니다. 라고 말할 게 뻔합니다. 이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책임지기 싫으면 왜 대통령이 됐고 왜 그런 공약을 했나요? 구조가 문제라는 말은 정부의 무능을 감추는 최고의 핑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 집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이 정부 임기 내에는 서울 집값이 절대 잡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정부가 이미 손을 놓았으니까요. 대통령이 직접 못 잡겠다고 선언한 이상 앞으로 남은 3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둘째, 유효한 대책이 없으니까요. 공급 확대는 10년 뒤의 이야기이고 규제 강화는 부작용만 나왔으며 지방 분산은 의지조차 없습니다. 셋째, 기득권을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요.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막강한 기득권 세력과 싸워야 하는데 정부는 표를 잃을까봐 그런 싸움을 시작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더 끔찍한 시나리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1은 서울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인구는 감소하겠지만 서울로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면서 지방은 폭락하고 서울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겁니다. 시나리오 2는 양극화 고착입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무주택자들은 영역 내 집 마련을 포기하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완전히 끊기는 끔찍한 사회가 될 겁니다. 결국 이 질문만 남습니다. 서울에 집 살 수 있는 사람만 살아라는 이런 사회를 우리는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부는 이미 100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국민의 몫입니다. 이 무능한 정부를 그냥 놔둘 건지 아니면 제대로 된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할 건지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집값 문제는 결코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무능 문제입니다. 구조적 문제는 그저 핑계일 뿐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고 있고 대통령이 미리 100기 들어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못 잡겠다 발언은 현실인식이 아니라 책임 회피이자 정치적 면책용 발언입니다. 대선 때 약속은 다 어디 갔나요? 국민을 기만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부가 손 놓은 만큼 국민들이 더욱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서울 핵심 지역 공급 확대, 지방 균형 발전의 실질적 추진, 투기 세력 강력 규제 등을 제대로 하라고 압박해야 합니다. 못 잡겠다고 손든 정부에게 우리는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못하면 자리에서 내려와라라고요. 이슈 브리핑은 앞으로도 정부가 숨기는 진실,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는 핵심을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분노와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솔직한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